발달상 더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간섭을 덜해가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책을 보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나도 모르게 더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율성이 점점 생겨야 되는 타이밍에 자율성이 생기지 않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의존과 독립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인생의 과업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일 수 있고 아이를 바라볼 때도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육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골자로 한 의존과 독립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고 드린 대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학령기,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의존과 독립의 갈등, 그리고 아이들이 느끼는 의존과 독립의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때까지는 의존성이 굉장히 커요. 신생아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의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자라면서 걷기도 하고 또 자기 주관이 생기면서 떼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 자율성과 의존의 교차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의 발달상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이전까지 물론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지만 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에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처럼 전적으로 선생님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알아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선생님에게 보고도 하겠지만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내가 스스로 처리를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학원도 다니면서 역시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또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죠. 공부 학원이 아니어도 스포츠 학원, 음악, 미술 모든 활동에 걸쳐서 아이들의 영역이 확 넓어지고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부모가 제한할 수 없는, 부모가 꼼꼼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아이의 자율성 발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불안한 시기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가기 직전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또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힘든 분들이든 어느 정도 나아졌다가 꽤 좋아졌다가 또는 완치가 됐다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불안이 엄습해서 다시 질환이 재발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다시 우울해서 내원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단순히 아이가 혼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에서 유래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나도 역시 부모로서 아이가 나를 의존하는 미취학 기간에서 학령기로 넘어갈 때 아이가 자율성을 점점 획득하고 자율성으로 나아가는 만큼 나도 상대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좀 느슨하게 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다시 좀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로서 여전히 아이와 의존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맺고 싶고 내가 모르는 아이의 친구 관계, 내가 모르는 아이의 어떤 고민, 내가 모르는 아이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단순히 호기심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긴밀했던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능력을 점점 경험을 통해서 해보면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구나 또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도전해 봐야지 또는 이걸 잘하는구나 성취감도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적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청소년기에 딱 생기는 게 아니라 학령기부터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낀다, 어떤 걸 좋아한다, 어떤 걸 잘한다, 어떤 게 조금 싫고 어떤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점점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가는 게 시작되는 시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발달 단계인데 부모는 이거에 맞춰서 팽팽했던 아주 긴밀했던 연결고리를 조금은 느슨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을 경험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가 아이가 나를 더 멀게 느끼진 않을까? 우리 관계가 소원해지진 않을까? 그러면서 죄책감도 많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생일 때 아이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과제, 학업이든 아니면 다른 수행이든
여러 가지 과제들 앞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적응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적응을 결국에는 해감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또 들거든요. 이 불안과 죄책감은 굉장히 많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근본적인 불안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아이가 점점 나를 떠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불안이 있을 때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방어기제처럼 죄책감이 또 작동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래서 불안하구나, 아이가 점점 떠나는 느낌, 나와 연결이 조금은 희미해지는 그 느낌이 나는 힘들고 불안하구나, 스트레스구나로 제대로 인식을 하면 좋은데 이거를 금방 상쇄시켜 버리기가 쉬워요. 다른 방향에서 생각에 집중해서. 항상 감정을 내가 억압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에 몰두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책감과 관련된 생각에 몰두하면 내가 가진 감정들을 외면할 수는 있어요. 물론 죄책감이 괴롭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불안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나아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시행착오에서 느끼는 좌절감이나 또는 위축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낄 때 부모가 잘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연결된 고리가 느슨해지는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점점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면서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고자 죄책감. 아, 내가 미취학 때 이런 걸 못해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지금 학교에서 줄넘기를 하는데 힘들어하는 거는 내가 예전에 태권도를 안 보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집에서만 키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기승전 언맡탓을 하면서 죄책감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이 아이를 간섭하고 다 맞춰주려고 하고 다 조절해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더 통제적이 되기가 쉬워요. 발달상 더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간섭을 덜 해가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책을 보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나도 모르게 더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율성이 필요하고 점점 욕구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벗어나려고 하죠.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에게 비밀이 생기고 그거 역시도 자연스러운 발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내가 한번 발견했었을 때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통제하게 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라는 이 느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요. 자율성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제대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율성이 없이 조절해주고 통제해주고 간섭해주고 시행착오를 허용해주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자율성이 생기다가 말아요. 생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또 가지게 돼서 내가 자율성이 자꾸 생기는 그 부분을 스스로 억압하고 또는 억압을 안 해도 스스로 이런 나는 이상한가 봐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또 의존적이 됩니다. 나는 이런 걸 스스로 못해. 나는 아직은 부족해. 친구 관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학업도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더 의존적이 되어갑니다. 의존이 나쁜 게 아니라 자율성이 점점 커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친구 관계도 맺어보고 학업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거기서 또 실패하거나 잘 안 되거나 거기서 또 느끼는 좌절감이나 위축된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공유하고 의존하면서 적절히 자율성과 의존성이 교차되는 경험을 해가야지 이 초등학생 때 바람직한 발달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그 부분이 삐걱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어머니가 저학년 때부터 계속 이 불안을 관리를 못해서 아이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견디질 못해서 아이를 계속 내 영역권으로 끌어들이게 되기가 쉽거든요. 흔한 예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책가방도 스스로 싸야 되고 알림장도 챙겨야 되고 학원 과제도 스스로 챙겨야 되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스스로 못 챙겨요. 처음에는 빼먹고 놓치고 다 못하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서 대신 가방을 챙겨주고 아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알림장을 펴서 확인하고 학교나 학원에서 시험이 있으면 먼저 지금 시험이니까 너 공부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부모가 앞서가는 그런 방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당연히
처음에는 다 미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티가 나게 굉장히 미숙하게 시기 질투도 하고 또 놀리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농담을 하는데 굉장히 미숙해서 대놓고 직언을 하는 식의 농담을 하기도 하고 수위 조절을 못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갈등을 겪을 때 부모가 그거를 먼저 나서서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먼저 지나치게 과민해져서 그거는 너가 너무 잘못한 거다. 지금 친구 입장에서는 어땠겠냐. 다음부터는 절대로 너 혼자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마. 모르겠으면 먼저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해. 안 그러면 너 친구 사이 멀어지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다 너 싫어해. 이런 식으로 내 불안에 압도돼서 아이에게 먼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에 아이는 나는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시행착오를 한다는 것 자체,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뜻이니까 난 아직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의 지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찬찬히 해야지 실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가지게 돼요. 모든 면에서 부모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자율성이 점점 생겨야 되는 타이밍에 자율성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자율성이라는 거는 책임감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점점 경험이 되어야지 그에 맞는 책임감도 같이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남이 해주면, 남이 먼저 관여하면 나는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책임감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율성이 발달함과 동시에 자신감도 동시에 발달을 하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뜻대로 했었을 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 있다. 그 잘 될 때의 느낌을 통해서 자신감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면 잘 되더라도 자신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거 해서 했는데 뭐 약간의 기분 좋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가 찝찝해요. 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마땅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느낌이 부족해지면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는 거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먼저 피하거나 뒤로 가거나 부모에게 먼저 물어보거나 자기 생각이 먼저 드는 다음에 부모의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이 올라오기도 전에 내 감정이 올라오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기감이 발달하기도 전에 먼저 부모에게 의지를 하면 자기감이 발달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요즘에 관계 문제가 너무 크던데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크겠냐. 요즘에 세상이 험한데 아이들이 아주 영악하다는데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역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안 돼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미 고학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챙기지를 못해서 알림장을 친구가 옆에서 쓰는 거를 보고 자꾸 몰아서 쓰거나 빠뜨린 거를 자꾸 스스로 챙기질 못해서 자꾸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오히려 쟤는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 이런 식의 인식이 이제 또 역으로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의존성이 또 강화가 됩니다. 독립성이 강화가 돼야 되는 게 사회적인 측면인데 오히려 또 사회적으로도 의존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려했던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가 쉽겠죠. 정작 중요한 거는 부모와의 갈등조차도 더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니까 자율성을 억압하고 부모에게 의존했던 건데 반대로 의존만 계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면서 진짜로 자율성이 커지면 그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질 것 같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서운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니까 또 역시 이런 아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계속 뒤치다꺼리 하듯이 뭘 잘했나, 뭐 부족한 건 없었나, 실수한 건 없었나 자꾸 체크하고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청소년기, 사춘기의 발달 과제랑은 다른 부분이에요.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초등학생 때 너무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그 자율성이 점점 커진다는 그 교차로 느낌을 제대로 경험시켜주면서 자율성을 충분히 발달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시기에, 초등학생 시기에 자율성을 발달시켜 줄 것인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이전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역시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